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과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3일 수요일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4일 목요일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5일 금요일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8일 월요일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9일 화요일엔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강현 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최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4년도 세출 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원활한 의전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정책 연구를 위한 예산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후된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영 차량 및 청사 시설물 환경 개선비를 반영하였으며, 셋째,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본회의 수호 통역 등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32억 7천만 원으로 2023년도 본 예산 31억 6,300만 원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 300만 원, 쾌적한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의장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00만 원, 의원 사무실 테이블 및 의자 교체 1,900만 원,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 1,400만 원, 의정연수회 실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정 홍보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3,20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AV 장비 교체 및 신설 1억 3천만 원,
영상 촬영용 캠코더 및 부대 장비 구매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근본 예산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강현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예산 편성 개요, 편성 규모, 목별 세출 예산은 유의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 사무국의 2024년 예산안은 32억 7,003만 원으로 2023년 예산학 31억 6,331만 원 대비 3.37%인 1억 6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9대 전반기 폐원에 따른 의회 홍보책자 영상 제작,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정 구호 현판, 의원 명패 및 기구표 제작,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용 차량, 의회 버스 도색, 의원 사무실 테이블 의자 교체,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AV 장비 교체 및 신설,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영상 촬영용 캠코더 및 부대 장비 구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효율적 의회 운영과 내실 있는 의사 운영, 의정 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 의원입니다. 우리 23년도 하여튼 최강현 국장님을 또 필두로 우리 팀장님들 또 전문위원님들 또 뒤에 계신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라기보다도 추진 현황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공무원 채용 시험 수당 관련해 갖고 우리 면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서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면접을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거 서면 답변 서 온 거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리 김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최강현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의회 사무국 모든 분들 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이라서 일단 자료 요청 몇 가지만 드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최근 3년간 위원 명단을 좀 주시고요. 명단의 경력 사항을 좀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출장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출장 목적 및 특이점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이게 관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고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회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3개년 명단을 추후에 저에게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 제가 지금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외빈 접견 및 기관 방문용 기념품 최근 3개년 구입 목록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해외에서 손님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 BTS 시계 이런 거 구입해서 주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K-팝이나 이런 한국 문화에 편승해서 뭔가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나 안양시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좀 더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기억에 남도록 저는 기념품을 구성을 하고 또 우리 관내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념품 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3개년 구입 목록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관련해서 3개년 토론회 횟수, 개최 횟수, 그리고 출연자 명단, 그리고 사례금 지급 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의사항인데요. 그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그 수어 통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회 시간이 이제 하염없이 길어지는 동안에 우리 통역사분들께 이제 수당을 좀 지급하는 쪽으로 이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지금 추진이 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의원님께 이제 그때 한번 1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수당이 이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증액은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정 질문의 그 양에 따라서 이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불용액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우선은 운영을 해보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에 저희가 이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은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건 그거죠. 그러니까 시정 질문할 때 저희가 통역사 2명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수어 통역 예산은 따로 증액을 못 시켰고 이게 시정 질문을 신청하는 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불용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입을 하시겠다는 의미신 거고 만약에 네.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정해 시간대 지급을 안 하는 부분, 네네. 예, 그거하고 이제 30분은 또 안 줬던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협약 언제 다시 하세요? 협약은 지금 아직 체결은 안 했는데 내년 한 1월 정도, 1월 정도에 알겠습니다.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 협약 놓치지 말고 좀 진행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어 통역사 2분 배치하는 거 관련해서도 이게 타 전국 어디에서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의회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을 때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불용액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최대한 상반기에 시정 질의할 때 이게 바로 도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무국에서 뵙다가 딱딱한 이곳에 모여서 다시 얼굴 뵈니 새롭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은 뭐 일문일답이라고 하니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좀 답변 바랍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내역서 19페이지를 보면 의회 사무국 표창 케이스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300개를 표창패를 제작하였고 2024년도에는 400개를 제작한다고 주셨습니다. 이게 의회 건의나 뭐 이런 걸 따져서 좀 축소하는 게 낫지 100개면 상당히 많은 양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추가가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네. 그게 이제 숫자 산출하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도에는 300개를 이제 표창패했고 올해는 400개를 이제 표창 계획과 이제 네. 실적에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 때는 표창이 확 줄다가 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표창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걸 좀 몇 개 기준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남발돼도 좋지 않고 너무 축소해도 좋지가 않지만 적정선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권위를 지키면서 그 상장이나 이런 감사패나 그리고 그 표창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35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채용 시험 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 사업 산출 내역서를 보면 3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올해는 20만 원 곱하기 8명입니다. 작년도하고 무슨 달라집니까? 1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수당의 차이가 있거든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요 더 늘어나면은 이해가 되는데 10만 원의 수당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총 예산으로 보면 네. 그렇게 이제 변동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산출 내역이 네네. 이제 왜 20만 원이 30만 원 이렇게 네네. 차이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면접 수당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네. 그 오전 반일만 했을 때는 20만 원이 나가고 그 전일 했을 때는 30만 원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입니까? 담당자들이 그걸 감안해서 그 차이인 그렇게 겁니까? 그 차이로 해서 이렇게 아, 한 거로 좀 이해해 네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건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보고서 등 인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도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보시면 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해가지고 15,000원 곱하기 150부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의 산출 내역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가 2만 원 곱하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보면 금년도에는 10,000원으로 되었고 작년도에는 계획서가 한 부당 2만 원으로 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참고 자료 제작에도 올해는 10,000원으로 잡혀 있고 2023년도에는 한 부당 3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좀 더 좋아지면 올해는 늘어나야 되는데 3만 원에서 10,000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어요. 이런 축소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뭐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이렇게 제가 파악은 좀 어렵고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걸 그대로 또 작년 거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또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거예요. 아 이거 뭐 작년도 거 그대로 했냐? 그래도 담당자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왜 단가 같은 거를 조정해서 네. 그렇게 이 해서 금액적인 반영을 편차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한 부당 3만 원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00원으로 제작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산출 내역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럼 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런 실수 붙은 예, 거는 하여튼 좀 살펴서 좀 조심해야 잘 되지 살펴서 않나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64페이지를 보시면 전산실 운영 장비 및 솔루션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지 보수율을 보시면 12%에서 14% 정도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게 12%에서 14%는 이게 대부분 책정 요율이 도입가에 아마 그 요율을 정할 겁니다. 도입 가격에 12% 14%면 상당히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왜냐면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뭐 6%, 7%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6% 다른 데는 대부분 아마 전산실이나 기업체에 가시면 도입가의 6%, 7%요 정도가 되지 14%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은 생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요율을 보시면 여기 65페이지입니다. 요게는 보면은 하드웨어가 6%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요. 소프트웨어는 7% 도입가가 돼 있고 생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는 하드웨어가 6%, 7%고 전산실 하드웨어는 12%에서 14%라 그러면 좀 균형이 상당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그 전산실 뭐 그리고 생방송 이런 것들이 요율이 유지 네. 보수율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고 하는데 네네. 그 전산실은 이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드웨어 이해를 기계는 해주시면 돼요. 이게 요걸 네. 지금 우리가 네네. 유지 보수율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지침이 있어요. 아니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우리가 내고 하기 나름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곳의 업체에서 요율을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또 내고나 조금 그 상의를 하셔서 요율을 낮추는 방법을 취해야지만 이것이 예산 절감을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는 14%고 어떤 거는 7%, 6%라 그러면 이게 아마 1년, 2년, 몇 년 차이가 지나면 굉장히 큰 예산의 차이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기셔서 6%면 6% 통일을 하고 7% 통일을 하셔야지 어떤 거는 14%고 어떤 거는 같은 장소에 아마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업체는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 요런 거는 조금 더 정밀히 체크를 하셔서 적극 행정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우리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국장님과 집행기관,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좀 하나 네. 드릴까요? 지금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전산실이 이제 소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제 소규모일 경우에는 이 대규모 전산실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네. 뭐 6%, 7% 이게 적용이 되는데 네. 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게 낮게 할 경우에는 이게 유지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확인을 어떤 했습니다. 요일이냐? 그러면 생방송 시스템은요? 그 국장님 생방송 시스템은 6%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거는 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논리가 생방송 시스템은 6%인데 전산실은 조금 전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요율을 낮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 6군데인가 뭐 이게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 있고 이러면 이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5군데면 5군데 전부 각기 다릅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서 모든 것을 유지 보수해서 합니까? 저희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거기 다 각각 다르죠? 아마 각각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다고요? 아마 그러면 이것도 통일시키는 방법을 취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아웃소싱 주든지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그 위원님 요거 하여튼 네. 세부적으로 네네. 그 유지 보수 요율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네. 계신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네,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이 없이 목적이 틀리면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 좀 제가 해주세요. 뭐냐면 저희는 뭐 예산의 전용, 뭐 예산의 이용, 뭐 예, 여러 가지 다른 데로 또 다시 사용이 된다면 결심을 예, 그 예산을. 결제를 이제 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정결 규정에 의해서 네, 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을 달리.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작년도에 최병일 의장께서 울릉도에 갔었을 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내 지방 교류 협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기관에 찾아봤거든요. 교류 협력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예. 그게 보면 정의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류 협력이란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지방 안양시의회와 그 울산입니까? 울릉도입니까? 울릉군이죠. 울릉군 지방의회 간 협력을 한 건지 그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집행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나 이하의 다른 집행기관에서 목적 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서 집행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을 할까요? 하시고 싶어 하세요. 왜 짧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시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같이 행사도 하고 교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이 안양시와 자매 결연군인데 왜 시의회는 아닌데 갔느냐 뭐 이렇게 그런 시각을 갖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시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자매 결연군이라고 해서 갈 경우에 시의회도 같이 그거는 공간에서 가는 경우가 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지. 요 조례에 보시면 정확하게 근거에 맞게끔 요 조례에 맞게끔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입니다. 네. 예, 제가 마이크 켰습니다. 예,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최강희 국장님을 비롯해 많은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께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료 몇 개는 요청드리는데 추후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만 드릴 거니까 자료 요청은 제가 이렇게 3개만 드릴게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패 발부 현황에 있어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월별 발급 현황 및 세부 리스트 좀 주시고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리고 올해 3개년 언론사별 행정 광고 수수료 지급 현황 언론사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우리 자미도신 뭐 울릉도 중국 일을 방문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 항목이 의회 운영 공통 경비인가요? 국외든 국내든 네네. 국외협인가요? 국내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통경비에는 포함 안 되나요? 아. 그러면 국내 협의만 해서 올 한 해 것만 일단 좀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아까 그 비슷한 질문 우리 저 헌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표창장이나 상장 수요 기준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연초에 이제 표창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대부분 또 그 범위 또 맞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표창을 받고자 하는 분이 저희 시의회에 이제 의뢰가 왔을 경우에 이제 표창이 수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그 연초에 총괄 계획할 때 수량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가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 어디야 산출 요구서를 보면 2018년도에는 446개, 뭐 2019년도 740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또 158개만 이렇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기준은 없다는 거죠,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 주로 해주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막 찾아서 주기보다는 이제 학교나 단체 무슨 행사 있고 이럴 때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존경하는 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 품격 유지와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발되는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표창장이나 상장이 2019년도에 왜 많이 발생된 건지 아시죠? 2020년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장님의 선심성 대가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 오해는 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염두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언론 그 행정 광고 수수료 그 작년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우리 예비 심사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 언론사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고요. 그 지명 광고인 경우에는 220, 그 다음에 인터넷 배너 광고는 110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총 예산이 1억 8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와서 그 광고를 해달라 그러는 그 언론사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제 자리에도 그냥 명함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물리치고 그러는 게 참 사실 하나의 또 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느 업체는 뭐 메이저급은 좀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은 이렇게 좀 작고 이런 기준입니다. 지난 예비 심사 때 시청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행정 수수료를 광고 수수료를 보니까 좀 편차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뭐 많게는 2,600 나갔는 데도 있고 적게는 뭐 200만 원, 1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저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예산의 폭이 거의 뭐 몇 배죠, 한 4배 정도 된다 그렇죠? 저기 시청은 거의 8억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말 잘 듣는 언론사의 광고를 한 개 더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더 수수료 집행에 있어서 좀 더 기준을 세워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의회 버스 도색비가 이번에 잡혀 있더라고요. 655만 원. 이거 언제 도색할 예정인가요? 이제 예산 의원님들께서 이제 의결해 주시면 네. 이제 견적이나 이제 조사 좀 해서 네, 그리고 뭐- 또 그리고 차량 운행이 없는 걸 좀 피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보통 며칠 걸린 거예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이 색깔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희 의회 버스가 그 교정 시설 버스 색깔이다라는 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시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었지만 그 예산 항목 관련해서는 좀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좀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우리 박준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경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항상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옆에서 뒤에서 무심양면 많은 서포터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의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하게 뭐 바로 답해 주실 수 있으신 거는 답해 주시고요. 후에 자료 주실 수 있으신 거는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거나 주실 거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강익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의회 버스 이제 도색하네요. 계속 이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우리 의회 버스가 내구 연한이 어떻게 돼요? 이게 8년? 몇 년 남았어요, 저희 관련돼. 교체 시기? 이제 뭐 의원님,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버스를 좀 바꿨으면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전기차 압박이 안 된답니다. 지금 정부 기준에. 예. 근데 전기차로 하게 되면 지금 배터리 이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특히 위원회 활동 장거리 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전기차로 바꾸는 거는 좀 적당치 않다 시기가. 예. 거기다도 또 버스 가격도 또 배로 비싸대요. 한 2억 이상 2억. 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걸 좀 의원님들께 의회 운영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 도색만이라도 좀 해서 조금 좀 디자인을 좀 산뜻하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그렇게 결정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거군요. 네. 내후년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지났어요? 지금 내년? 내년에 바꿀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탈만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담당 윤동현 기사가 그 정비업소에 가서 한번 그 차가 좀 덜그덩 소리 나시는 것 때문에 좀 네. 불쾌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불안하시고. 근데 실제로 확인했더니 그 기계 어떤 그 엔진의 부분은 아직 괜찮다. 그래요. 더 그러면 다행인데. 성회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저희가 받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구연한이 됐어도 버스가 멀쩡하다면 뭐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타도 되는데 국장님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8대 때 연수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길에서 지금 한 몇 시간 대기하고 있고 그랬던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시로 좀 정비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색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의견을 냈던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타 시의 의회 버스를 보면은 이게 어디 시다 좀 많은 브랜딩화해서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양시 의회 버스는 저게 어디 버스지? 뭔지 몰라요. 이게 하나의 또 홍보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 버스를 도안할 때 그렇게 좀 브랜딩화해서 좀 안양시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의회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도색비가 650만 원이에요. 네. 그죠? 뭐 디자인 나오면은 작업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하건 우리가 버스를 맡기건 우리 의원님들이 버스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기를 좀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사무실 테이블 의자 교체가 있는데 각 의원님들 지금 뭐 앞에 있는 소파 테이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많이 노후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거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됐고 그 부분은 8년인가요? 그 부분은 쇼파는 뭐 내구연한 같은 건 아마 없을 거 8년. 네. 근데 이제 요 사항은 그 전수를 다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쇼파를 선호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쇼파보다는 그렇죠, 이게 예. 탁자를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7분이 교체를 원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의견을 청취해서 바꾸실 분만 바꿔드리려고 바꾸시는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83페이지 보면 각종 보고서 등 인쇄가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게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저기 본회의장에 네. 전자회의 아. 시스템 도입되니까 지면이 없어졌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효과입니다. 그 본회의장에 그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입가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이에요? 이것도 이제 왜 저희가 이제 그 구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유지 보수 비용이 우리가 이거 작년에 구축했죠? 네 작년이요. 작년에 한 거 예, 맞나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작년에 구축했고 매년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인 거예요? 예, 그렇죠. 아까 허원군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유지관리교율이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꼭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뉴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제 실제로 요번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의회의 예산은 이제 이 뉴미디어 홍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제 네. 그걸 이제 의원님께서 의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뉴미디어 전담 요원 우리 박소영 주무관이 아주 훌륭한 친구가 네. 한 명 채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그 의회 개원 1주년 그 동영상도 호응을 많이 아주 얻었는데 훌륭하게 그것-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박수영 네. 주무관이 직접 만든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양시 의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쇼폼 예. 5분 발언하신 거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쇼폼을 뭐 이렇게 새롭게 그냥 올린 게 아니고 다 작업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원님들 지금 니즈가 뭐냐면은 좀 의원님들 개인 거 뭐 어떤 기획 영상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저한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는 지금까지는 있는 걸로 좀 나름 이제 부족한 장비로 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좀 초기에 저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캠코더도 이제 2개를 사서 이제 찍고 뭐 이런 제 비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뭘 제작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소품 같은 것도 좀 구입을 하고 또 대여도 받고 뭐 등등 계약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 또 이모티콘 같은 거 이게 좀 스타벅스 이모티콘도 좀 줘서 많이 좀 호응도 얻게 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지금 뉴미디어 관련해서 좀 힘을 좀 쏟으려고 합니다. 그 우리 박순영 주무관이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과천시청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일을 해봤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시에 왔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열악해서 하나씩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동영상 기획, 영상 기획 촬영을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예, 박수영 주무관님 오셔가지고 그 제작한 영상들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하고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좀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제작 운영 플러스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이용료도 이게 이제 연관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업체에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업체와의 협업, 그럼 업체와 어떤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요것도 제작이 이제 들어오는 저도 거예요? 궁금했었어요. 예,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막 프로그램 접근해서 하고 막 이렇게 편법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돈을 내고 예. 이제 해야 편법 된다.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래서 일문일답 하면 안 되겠네. 네, 정당하게 이제 그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예. 그런 또 저작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업체하고 협업은 실제로는 우리 박수영 주무관이 하지만 좀 큰 프로젝트라든가 좀 장비가 뭐 필요하고 뭐 기구가 필요하고 뭐 또 혼자 소화해내시기 힘드시니까. 그래, 그럴 때는 이제 그 업체 예. 쪽에 도움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 업체한테 이제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제반되는 프로그램 이용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 거기에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걸려 있는 사용권들을 구매하는 그렇게 사업.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 각자 이제 5분 발언 자료도 만들고 시정 질의 자료도 만들고 그 이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또 각자 만드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실에는 기본 문서 기본 이거 여기서도 얘기 잘해야 되겠다. 기본 문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본 프로그램은 깔려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저희도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지 않나. 물론 예산은 들지만 그런 거를 한번 내년에는 좀 고려해 봐 주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예산은 아까 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20명 의원님들 각자 그런 활동 영상이라든가 개인 영상 이런 것들을 잘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최광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 계신 우리 집행부 선생님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요구서 23페이지 보면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이 있어요. 벤치마킹.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강요 광고 수수료 3년 자료 제출하시는데 좀 뭐 국장님께서도 뭐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좀 공정하게 좀 수수료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달라는 그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뭐 집행부 것도 저도 봤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그 박중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님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 하는데 제가 한번 뭐 저도 이렇게 의원님 방에 이렇게 자주 들리는 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깨끗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소파 말고 테이블을 놓자는 의견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테이블을 선호를 해요. 사실상 저는 소파보다. 근데 테이블을 놓으려니까 공간 확보가 안 돼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네. 예를 들자면 책상이 있고 테이블을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양쪽에 넣어야 되잖아요.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모니터링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청소년 의회 운영에서 약 40% 이상이 절감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의회 참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 체험 위주로 하시는 거죠, 교육을. 의회 체험 위주로 교육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건 없죠.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이제 말씀 왜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청소년 수련관과 협업을 해서 이제 거기서 같이 하고 있고 이제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 제가 의회가 이제는 좀 소위 얘기해서 생활 속의 밀접함을 좀 그런 것들이 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온다면 회의 진행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우리 집행부가 직접 전달할 수 있잖아요. 교육 서비스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너무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삭감이 되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한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 500만 원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예산이. 근데 200이나 삭감이 됐어. 근데 300 가지고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걸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이걸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더 들여야 되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이 말씀이시네. 이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담아서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좀 개선토록 하고 만약에 예산이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불용이 돼서 금년도에 불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 그걸 맞춰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불용을 해서 200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 거면 사실상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다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여기 와서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보다도 질 좋고 우리 있는 그대로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서비스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 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강영 국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사무국 전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해를 선포합니다.